2016년 6월 세계 경제 포럼, 일명 다보스 포럼의 의장 클라우스 슈밥은 세계 각국의 정치, 경제 지도자들이 모인 가운데 주요 논의 과제를 발표했습니다. 그것이 바로 4차 산업혁명의 이해입니다. 이후 새로운 산업혁명의 시대가 왔다는 언급이 급속히 퍼져나가기 시작했고, 지금에 이르러서 미래 기업 생태계를 예측하고 판단하는 기준으로서 흔히 통용되고 있는 것이죠. 자, 그런 만큼 최근 들어 많은 기업들이 4차 산업혁명 시대에 부합할 만한 인재를 찾아내고 육성하는 데 열을 올리게 되었고요. 이 같은 의지가 자소서 문항에도, 그리고 면접 문항에도 고스란히 드러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시간에는 4차 산업혁명과 디지털 트랜스포메이션의 기본 개념 정도를 이해하는 수준으로 여러분들께서 이해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 산업혁명이라는 키워드를 처음 쓴 사람은 영국의 역사학자이자 문명 비평가인 그 유명한 아놀드 조셉 토인비입니다. 그가 쓴 책이 있어요. 영문 그대로 읽어드리자면 Lectures on the Industrial Revolution of the 18th Century in England. 죄송합니다. 자, 어쨌든 그는 이 저서를 통해서 산업혁명에 대해서 이렇게 정의합니다. 격변적이고 격렬한 변혁은 아니고 그 이전부터 시작해온 점진적이고 연속적인 기술 혁신의 과정, 이렇게 표현했다는 거죠. 따라서 이 산업혁명이라는 것은 결정적이고 급격한 어떤 사건을 지칭하는 것이 아니고 산업기술 전반에 걸친 어떤 변혁 과정, 이에 따른 사회나 경제적인 구조상의 변혁을 종합적으로 일컫는 개념이다 라고 이해하시면 좋습니다. 자, 그럼 본격적으로 1차, 2차, 3차가 무엇을 의미하는지 그 정의부터 한번 따라가 보겠습니다. 자, 1차 산업혁명은 18세기 영국에서 시작된 산업기술의 대변혁으로부터 시작되었습니다. 왠지 이렇게 얘기하니까 떠오르는 게 있네요. 이 편지는 18세기 영국으로부터 시작되었으며, 아하, 그것은 바로 1차 산업혁명이었던 거군요. 자, 어쨌든 이것이 바로 1차 산업혁명을 정의하는 정설인데요. 특히나 증기기관을 동력으로 하는 방직공업의 기계화가 가능해지면서 대량 생산의 시대가 열리게 되었다. 그리고 19세기 중반에 이르는 과정 동안 이 증기선과 증기기관차의 출현, 운하와 철도망의 확충, 자동차의 발명과 전력 생산 기술의 발전까지 이어져 온 것이 1차 산업혁명을 일컫는 종합적인 개념이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습니다. 그래서 공장들이 많아졌고요. 수천 년간 이어져 온 농업 문화와 사람들의 생활을 바꾸기 시작했죠. 사람이 직접 물건을 만들어내던 수공업 시대가 이제 막을 내리고 기계가 빠른 속도로 물건을 만들어내는 공업의 시대가 최초로 열리기 시작한 것이 1차 산업혁명에 갖는 큰 의미입니다. 따라서 1차 산업혁명을 이해하는 데 있어서 기계화 생산 기술의 태동과 운송수단의 획기적인 변화라는 키워드 정도로 기억을 하신다면 1차 산업혁명을 설명하시는 데 무리가 없을 거예요. 자, 그렇다면 2차 산업혁명은 무엇일까요? 바로 전기에너지, 컨베이어 벨트의 등장과 대량 생산 시스템이라고 압축하여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1차 산업혁명 시대 이후에 약 100년간의 시간이 흐른 뒤 전기에너지가 등장했죠. 자, 전기는 컨베이어 벨트의 구동을 가능케 했습니다. 그리고 결국 생산 효율의 증가와 대량 생산으로 이어지게 된 것이죠. 특히 포드와 같은 자동차 회사에서는 공장 자동화를 통해서 대량의 자동차를 빠른 시간 내에 생산할 수 있었고, 석유 에너지의 사용과 함께 널리 보급될 수 있었습니다. 이때부터 생산자와 소비자가 분리되기 시작했고, 산업의 중심은 경공업에서 중화학공업으로 옮겨갔습니다. 이에 따라 대규모 일자리를 중심으로 급격한 도시화가 진행되었고요. 자본주의의 발달을 불러오기에 이릅니다. 자, 한편 이 시기에 발발한 세계 2차 대전 등은 군사기술과 전자화학공업의 급격한 발전을 부추기기에 충분한 사건이었죠. 자, 이제 3차 산업혁명으로 넘어가면 기억해야 될 키워드는 컴퓨터와 인터넷 보급이 불러일으킨 지식정보혁명이라고 기억하시면 좋습니다. 20세기 후반에 이르러서 PC가 보급되기 시작했고, 인터넷과 통신기술이 더해지면서 모든 지식들은 데이터화되어 전송이 가능해졌죠. 실시간으로 지식과 정보가 교류되는 것은 물론 그 안에서 또 다른 지식들이 만들어지기도 했는데, 이 같은 기술 덕분에 그동안의 어떤 정보 격차라는 것들이 사라지고 정보 전달에 소요되던 시간적 그리고 물리적 한계가 사라질 수 있었습니다. 때문에 3차 산업혁명을 일컬어서 지식정보혁명이라고도 부르게 된 것이죠. 한편 컴퓨터와 통신기술을 활용한 새로운 비즈니스 영역이 탄생하게 되었는데, 이를테면 전자상거래, 그리고 인터넷 쇼핑몰, 검색 서비스 등등의 온라인 비즈니스가 탄생한 것을 예로 들 수 있고요. 구글이나 애플, 마이크로소프트 등 IT 기업들의 전성시대가 오게 되었습니다.
자, 드디어 4차 산업혁명이 무엇인지 알 차례입니다. 자, 4차 산업혁명, 기술 융합을 통한 혁신이라는 말로 전문가들이 4차 산업혁명을 설명하곤 합니다. 그러니까 디지털 세계와 현실 세계의 어떤 생물학적 그리고 물리적 영역 사이의 경계가 허물어지는 시대가 왔다. 이렇게 주장을 하고 있는 것이죠. 때문에 4차 산업혁명을 일컬어 세 가지 키워드로 압축하자면 초지능, 초연결, 초산업 시대라고 부르기도 합니다. 핵심 기술로는 인공지능, 빅데이터, 사물인터넷, 5G, 클라우딩 컴퓨터와 같은 핵심 기술을 필두로 해서 인간의 지능을 훨씬 뛰어넘는 컴퓨터 시스템이 등장하고 있고, 사물과 사물이 통신을 통해 연결됨으로써 실시간으로 정보를 공유하기도 하죠. 한편 모든 산업의 경계가 무너지는 제조업계에서의 혁명이 이루어지고 있고, 증강현실을 이용한 쇼핑이나 가상화폐를 통한 결제 시스템 등이 거래 방식까지 바꿔놓고 있습니다. 이처럼 기업 입장에서는 디지털 기술 등을 활용해서 적극적으로 대응하지 않으면 더 이상 생존하기가 어려운 세상이 도래했고, 고객들도 이를 간절히 원하고 있습니다. 주말에 데이트할 장소와 날씨를 스마트폰으로 검색하고 내비게이션에 의지해 길을 찾죠. 4살짜리 저희 딸은 웬만한 장난감에는 반응을 안 합니다. 오직 유튜브에만 흥미를 느끼기도 하죠. 이렇게 일상이 디지털과 연결된 시대, 급격한 디지털로의 대전환을 일컬어서 바로 디지털 트랜스포메이션이라고 부르는 겁니다. 그렇다면 기업들은 어떠한 전략을 취하고 있고 어떠한 방향으로 나아가야만 할까요? 저는 이것을 기억하기 위해 최근 산업군에서 빚어지고 있는 디지털 혁신의 움직임을 6가지 키워드로 요약해 보고자 합니다. 첫 번째는 비대면화입니다. 소비 과정에서 마주하지 않고 서비스와 상품 등을 구매, 판매할 수 있는 서비스의 출현을 뜻하는데요. 현재 가장 활발히 이루어지고 있는 온라인 쇼핑이 이에 해당됩니다. 비대면화는 특히 금융권에서도 많은 변화를 가져왔는데, 은행의 지점수가 줄어드는 대신 고객들의 스마트 뱅킹 서비스 이용률이 늘어나고 있는 점을 예로 들 수 있죠. 이 밖에도 무인 편의점이나 고도화된 키오스크의 보급 등이 비대면화를 대표하는 디지털 변화입니다. 두 번째는 탈경계화입니다. 산업 간 경계가 뚜렷했던 과거와 달리 구분 기준이 모호해지고 업종 사이의 융합이 빈번히 이루어지는 경향을 뜻합니다. 기존에 독립적으로 운영되던 산업 영역이 IT 기술을 도입하는 과정에서 빚어지는 자연스러운 현상이기도 하죠. 구글은 최근 스포츠 업계 아디다스, 게임 회사 EA 스포츠와 함께 축구 화용 깔창인 아디다스 게이머를 출시했습니다. 이 특별한 깔창에는 구글의 최첨단 기술인 자카드가 적용되었는데, 깔창을 축구화에 넣고 신으면 몸무게나 발 동작을 감지해 데이터로 전송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데이터는 다시 축구 게임인 피파 모바일로 전달되어서 본인의 능력치를 키우는 자료로서 활용됩니다. 구글이 축구화 깔창을 만드는 시대, 이것이 탈경계화 시대에서 경험하게 될 변화입니다. 세 번째는 서비스화입니다. 제품과 서비스가 하나로 통합되어 더 나은 가치 형태로 제공되는 움직임을 의미하는데요. 특히 서비스가 덤이라는 인식을 넘어서 시간을 절약하고 감성을 충족시켜 줄 수 있는 상품으로서 변화하는 현상을 지칭합니다. 정수기 회사 웅진코웨이가 단순히 전자제품을 판매하는 제조회사를 벗어나 렌탈 서비스와 주기적인 관리 서비스를 통해 새로운 형태의 비즈니스 모델을 꾀하는 것은 서비스화의 대표적인 모습 중 하나입니다. 이 밖에도 책을 요약해서 오디오 클립으로 제공하는 전자책 서비스나 원하는 시간에 원하는 영화를 볼 수 있는 스트리밍 서비스, 차를 나눠 타는 카쉐어 서비스 등이 이에 해당합니다. 네 번째는 초맞춤화입니다. 빅데이터를 활용하여 소비자들에게 필요한 맞춤 서비스를 적극적으로 제공하려는 경향을 의미합니다. 기존에도 물론 개인 맞춤의 개념이 있었지만, 빅데이터 기술의 도입을 통해 한 사람의 기호와 성향을 완벽히 분석함으로써 극대화된 맞춤화를 지향한다는 것입니다. 최근 고객의 취향과 감정을 복합적으로 읽어들인 후 개개인의 스타일에 맞게 상품을 추천해주는 타겟 마케팅을 통해 고객을 사로잡고자 하는 업체가 늘고 있는데요. 인공지능이 사용자의 취향에 따라 패션 아이템을 추천해주기도 하고, 동영상 플랫폼 유튜브가 여러분의 검색어나 시청 기록을 바탕으로 맞춤 영상을 제공하는 것이 대표적입니다. 다섯 번째는 초실감화입니다. 구매 후 경험에서 경험 후 구매로 구매 패러다임이 변화하는 현상을 말합니다. 온라인 쇼핑이 일상에 자리 잡았다고는 하지만 제품을 직접 만져보거나 눈으로 확인할 수 없다는 점이 단점으로 존재했죠. 기업에서는 이를 극복하기 위한 수단으로서 초실감화 전략을 끊임없이 고민하고 있고, 진전 속도가 매우 빠르게 전개되고 있습니다. 일례로 일본의 안경 브랜드 진스는
증강현실과 인공지능, 빅데이터를 결합한 진스 브레인 서비스를 제공 중입니다. 본인의 얼굴을 찍어 업로드하면 빅데이터를 기반으로 가장 잘 어울리는 안경을 추천해주고 안경을 썼을 때 어떤 모습인지 합성하여 보여주죠. 물론 주문도 온라인에서 간편하게 할 수 있고 매장별 재고까지 실시간으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스웨덴의 글로벌 가구 브랜드 이케아는 가상 증강현실 서비스 앱 이케아 플레이스를 출시했습니다. 마음에 드는 가구를 3D 이미지로 선택해 가구를 배치할 장소에 덧입혀 볼 수도 있죠. 마지막 여섯 번째는 실시간화입니다. 데이터 입력 즉시 곧바로 처리되는 일련의 작업 방식이 보편화되는 경향을 일컫습니다. 월마트는 최근 생체인식 카트 시스템에 대한 특허를 발표했는데요. 카트의 손잡이를 잡으면 고객의 심장 박동수와 온도 변화는 물론 속도나 힘의 변화까지 감지한다는 것입니다. 이를 통해 고객의 불만이 높게 나타나는 지점이 어디인지, 어떠한 도움이 필요한지, 매장을 어떻게 보완해야 하는지 파악하는 것이죠. 이렇듯 실시간화의 확산은 고객의 불만 요소를 제거하는 한편 궁극적으로는 기업의 매출 증대에 기여할 것으로 평가됩니다. 자, 이렇게 해서 디지털 트랜스포메이션을 요약할 수 있는 6가지 키워드를 같이 한번 살펴봤습니다. 여러분들이 하셔야 될 몫은 본인이 지원하는 회사나 산업군에서 벌어지는 특별한 이슈, 그리고 특별한 노력, 특별한 기술 등을 찾고 본인이 기여할 수 있는 부분과 앞으로의 디지털 역량 개발 노력 등에 대해서 한번 생각해 보시는 그런 과정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자, 오늘 방송 긴 방송 봐주셔서 감사합니다.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까지 부탁드리면서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여러분, 할 수 있다잉.